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것 같아. 우리 또 나가셨네. 기다려봐야지. 제재를 받는 거야. 음, 채팅창에 글을 못 적으니까 나가는가 보다. 제재를 받는 거야. 이제 우리도 이게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음, 음, 꼭 인공지능만은 아니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또 의결됐다 그러네. 여기 보니까. 그리고는 의결된 거는 뭐 안전하게 결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의논해가지고는 결정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관건인 거지.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너무 불합리한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2차 전지하고도 나왔어. 2차 전지하고 그 다음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해 가지고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음, 아이. 그리고는 또 보면은 AI와 관련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AI 전략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도 통과를 했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도 통과를 한 거야. 이러면 대충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필요한 규제 이런 걸 다 결정을 했다 이러면. 또 여기 보면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도 의결됐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뭐 여야당이 같이 협치했겠지, 그죠? 이런 건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는 이 밖에 일반 안건으로는 국가 AI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가지고는 일반 예비비 지출한 공공 비축 시행 계획 및 내년도 정부 관리해 가지고 양곡 수급 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그래요. 이런 행정안들은 다 좋은 것 같아. 자, 됐고 그 다음번에는 방송통신법 통과, 노란봉투법 통과, 다 통과야. 여기 보면은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하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얘들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다라는 거야.
윤석열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은 필리버스터, 그래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어, 필리버스터를 거쳤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게 저런 뜻이야. 토론을 통해 가지고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어, 뭐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거쳤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네요. 그리고는 방송 3법 중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래, 방문진법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러네, EBS법 개정안 또 의결됐다 그래. 두 법안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보면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의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거 뭐 좌파 성향의 이사진들이 많겠지. 또 보면은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 다수제 결선 투표 도입 근거 등도 포함됐다 그래요. 뭐 아무튼 저렇게 해가지고는 방송 3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윤석열 이 탄핵 반대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몰랐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보니까 김민수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석방하라 이렇게 외친 거야. 김민수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지. 여기 누구 쪽에서 그러냐 하면은 여기 JTBC에 나왔는데 여기 양향자라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야. 양향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만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반타파의 기세가 샜는데 아무튼 또는 다른 목소리를 내셨는데 누가 김민수 저분이 당선이 되셔서 당 밖에서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지금 혹시 압수수색 상황 아시나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는 특검이 야당 탄압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수사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야당 탄압이란 말을 안 들으려면 그런 압수수색도 오늘 요청했더니 변호인 조력권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오늘은 그렇지 않았고 보기 때문에 원내대표, 대표께서 많이 분노를 하셨다고 본다. 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론적으로 불법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탄압이면 또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압수수색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슈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권력 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입법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더더욱 특검의 입장도 알겠지만 그래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저 발언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CCTV 관련 전에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특검 측에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도 제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있으면은 전부 다 양반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내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서인교라 그러던가 맞나? 그 사람 약간 좀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무슨 서영교다. 서영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의원이 있으면은 너무 아닌 거야. 이화여대 나왔네. 이화여대 나온 사람들 좀 부끄럽지 않을까? 진짜. 경상북도 출신이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언론 플레이 같아. 진짜로 한번 주목을 받아보자. 관종 그 정도밖에 나는 안 느껴져. 어느 누구는 내가 먹방 뉴스 하면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하니까 관종인가, 근데 그거는 종북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야, 내가 봐서는 그냥 언론 플레이로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번 좀 튀어가지고는 뭔가 좀 어, 해볼까 하는. 아무튼 계속 이 뉴스를 또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게 어떻게 CCTV를 열람하게끔 했다가 비공개로 돌렸었거든. 몇몇 의원들만 오픈하는 걸로 했는데 분명히 퍼뜨린 거야. 이 퍼뜨린 사람, 이 사람은 어, 감옥에 넣어야지.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 모욕죄도 되는 거야. 명예훼손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분이 우리 당의 입장과 당론이 뭐냐 하면 계엄은 위헌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오판이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이 헌재의 결과를 수용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을 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김민수 최고도 앞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발언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선거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는 그 상황에서 보면 그분들을 아직까지 내가 대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아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 그러네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이분이구나. 한 번씩 보이더라고. 전라남도다. 국민의힘이야. 화합, 통합. 전라도에 대해 가지고는 부정적인 시각은 빼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몰라,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은 한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라도가 수용이 됐으면은 한반도가 아니다 이러면 전라도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야.